첫 번째 어제 또 핫했던 섹터 중에 하나 저희가 미리 예고를 드렸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을 이거 알려준 사람 주변에서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아유. 근데 이 서클이라는 종목 뭐 어제 제가 김계미 대리님이랑 얘기했었는데 네. 의외로 국장만 하시는 분들은 또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이 서클이라는 종목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고 그 한창 이 대선 경선 때 핫했던 USDT와 USDC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때 핫했던 네. 그 C가 이제 서클의 C입니다. T는 테더의 T고. 이 뒤에 있는 게 러트닉입니다. 아 맞죠. 러트닉까지 서클의 뒤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달러와 1대1로 패깅을 해서 조금 안정적인 코인을 만들어 보자 해서 출발을 했던 건데 그중에 발행사 2등 발행사인 서클이 상장을 했죠. 네. 2주 전에. 근데 IPO 가격이 $30였습니다. 30달러였는데 지금 $20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 짚고 가실 게 있습니다. 언급하신 룬이 4%. 아 그래요? 제가 어제 이제 AI 중에 안 간 섹터 하나 찾았다. 룬이 안 가더라. 룬이 진짜 저도 왜 이렇게 안 가나 싶어가지고. 어제 갔군요. 네. 이야. 근데 그렇군요. 저는 뭐 그냥 제 개인 생각이지만 네. 루닛이 왜 이거밖에 안 갔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제가 뭐 드렸는데. 잠깐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지만 사실 네. 그저께 김기미들이랑 한참을 얘기했어요. 아니 어제 김계미 대리가 뭐 소버린 AI랑 루닛은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뭐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러면서 제 얘기를 한사코 무시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소버렌 AI 얘기하면서 네. 화요일인가 그 급등하기 전날 네. 야, 네이버 사야 한다 팀원들한테 계속 얘기했거든요. 네. 누군가 샀습니다 주변에서. 오 그래요? 근데 저만 안 샀거든요. 아하. 네.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소버렌 AI 하면서 가장 큰 수혜는 왜냐면 GPU 사주는 게 제일 크니까. 그렇죠. 그럼 뭐 사주면 이거 대기업만 밀어준다 하더라고요. 네. 그럼 뭐 네이버고. 그럼 GPU 끝났고 LLM이랑 서비스인데 LLM은 우리나라에서 모델 개발하기 쉽지 않고요. 그럼 서비스 남는 거 루니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서 루니 봤는데 루니 안 가고 있길래. 네. 4%면 아직 많이 못 간 것 같아. 더 가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앞으로도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스테이블 김계미 대리님 혹시 보고 계신가요? 네. 김기민들이랑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네. 좀 시선을 좀 넓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요거 뭐 흐름 끊어서 죄송합니다 하시는 이거 그냥 네. 그 편집으로 덜어내면 되니까 그럼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서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게 $30에 상장해서 $200 넘게 지금 시간외 프리장에서 데이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2주 만에 7배 간 그런 종목이 탄생한 겁니다. 미국 주식에서. 왜 그러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지니어스 액트라고 있습니다. 천재적인 법안. 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하면서 이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정한 거거든요. 네. 정확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자. 여기 보시면은 발행 주체 딱 정하고 감독 집행 권한 딱 정하고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할지 특히나 이 트레저리 채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딱 정해놓고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중에 최대 수혜주인 서클이 급등을 한 거고 이게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USDT와 USDC가 양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 국채를 항상 담보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재료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법인세 깎아주는 감세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뭐 관세로 충당할 수도 있지만 그게 다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국채를 불가피하게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국채를 누가 사줄 것이냐? 중국이랑 일본이 자꾸 파는데 그러면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하면 되겠네요.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면 전 세계가 알아서 우리의 미국 국채를 사주겠네요 하면서 야 이거 기가 막히다 해서 지니어스 천재적이다 해서 지니어스 액트가 된 거거든요. 이 지니어스 그 나라를 구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지니어스라고. 네. 그래서 그러면은 미국 정부에게만 좋은 것이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시면은 국제 결제를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미국에 어떤 직구를 하게 된다면 원화로 결제할 때 코리아 뱅크에 대한민국의 어떤 그 시내에 있는 뱅크에서 코리아 뱅크로 가야 되고 커레스펀던트 뱅크라는 게 있대요. 그 사이를 또 통과해야 되고 또 미국의 중앙은행을 통과하고 미국의 은행을 통과해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확 줄여버리니까 보시면은 기존의 스위프트 체제 방금 보셨던 그 체제랑 앞으로의 스테이블 코인의 체제가
돈도 적게 들고 시간도 보시면 2일에서 5일 걸리는 걸 세컨즈 몇 초 단위로 바꿔버립니다. 어벨러빌리티 은행이 열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24/7 맞아요. 그냥 365일 계속됩니다. 네. 뭐 물론 이거에 한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쪽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 수요가 확대돼서 좋고 우리가 쓰는 입장에서는 이게 빠르고 저렴해져서 좋고 그리고 발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준비금으로 이자 수익 받고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익 받고 천재적이네요. 여기서 손해 보는 사람이 없네요. 없네요? 네. 그러면 해야 되는 거네요. 안 산 나만 손해.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을 바꾼다라고 해서 네. 전 세계가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월마트, 아마존,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거래 대금이 높은 유통사 두 개지 않겠습니까? 예, 요 두 개가 합심해서 우리 온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 콧대 높은 JP 모건에서 JPMD라는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네. 저 스테이블 코인 체제에 패러다임 뺏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JP 모건이 나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거 이 뭐 아마존이나 월마트가 만들어도 결국 우리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거래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자상 거래나 실제 이런 B2C 결제에도 열어주자라고 하면서 이제 지니어스 액트로 인해서 이런 토대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이제 미국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최근에 비자에 그 안 빠질 것 같던 앉아서 돈 벌던 비자의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파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비약적으로 2028년까지 진짜 10배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뭘 해야 되느냐? 야. 이거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원화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텐데 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한번 해볼까에 네.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덕분에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 좀 요청 자료잖아요, 사실. 제 요청 자료죠. 예. 사실 이제 오늘 아침에 아까 앞에 했던 그 소비 쿠폰이랑 계속 연계해서 나온 그 생각해 보는 건데 네. 세수가 부족한데 돈은 어디서 생겨나가지고 네. 이걸 소비 쿠폰을 뿌릴 수 있을까? 음. 결국 이 금전의 원천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고민을 더 이상 그 국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풀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계속 고민했거든요. 왜냐면 이재명 정부의 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나왔던 게 그 부동산 규제하지 마라라고 하고 은행에다가 주담대 규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이제 그 대출하는 거에 대한 어떤 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보네요. 네네 이제 뭐 이제 전반적인 공급이나 예. 뭐 이런 거는 이제 공공으로 한다 하고 근데 예. 뭐냐면 근데 대출을 제한한다고? 그러면은 그 시장에 돈이 덜 도는 건데.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수많은 정책들은 대출이 나가야 하는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돌아야 하는 정책인데라고 했을 때 이게 부동산만 맞고 나머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떤 그 유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세금을 걷는 게 있겠고요. 세금 걷는 거 말고 그럼 돈 어디서 날 건데? 채권 발행해야죠. 채권 발행하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당시에 예. 우리도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죠. 네. 근데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죠. 지금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굉장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조금 굉장히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론적으로는 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달러화가 앞으로 완전히 먹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사이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좀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해서 뭐 전 세계 진짜 뭐 1%라도 2등이 된다면 네. 뭐 그러면은 진짜 원화도 많이 컸구나라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솔직히 너무 좀 큰 꿈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방법이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세금 뭐 이제 나머지 뭐 대출 여력을 줄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돈이 어디서 나라고 했을 때 채권 발행 말고는 다
답이 없어요. 그럼 그 채권 발행을 그냥 무제한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뭐 이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능했다면 미국이 괜히 이 스테이블 코인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같은 맥락상 한국에서도 그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 채권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뭐 수혜주의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계속 이게 다 그 제시는 되어 있긴 한데 맞아요. 기존은 그거거든요. 5억 이상 자본금이면 된다.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낮은 단계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고. 그렇긴 하겠죠. 예, 그 중에 하나만 살리면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가는 기조로 생각해서 수요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재명 정부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재정 정책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어쨌든 정책 드라이브는 확실하게 걸릴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근데 뭐 물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성공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우리 예전에 있었잖아요. 테라 그 루나 테라 이슈가 있었는데 그쵸. 앞에서 이제 설명해 주시다가 나왔었어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둘 다 인정했습니다. 그 미국 상하원에서도 모두 이거는 규제해야 한다. 왜냐면 테라 루나가 이제 완벽하게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렇죠. 이 알고리즘이 누군가가 깨트렸을 때 박살나는 걸 봤잖아요. 테라 루나 케이스에서. 그럼 더 이상 알고리즘을 가지 않고 무조건 담보형으로 갈 건데 그 담보형으로 가야 한다는 그 역사적 그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한국에서도 담보형으로 충분히 뭐 계속 생각을 하지 않겠나. 그렇겠죠. 네. 예. 뭐 그래서 사실 큰 틀에서는 미국이랑 정책적인 어떤 방향성이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일단 그 미국의 지금 현재 상황과 대한민국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걱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네. 근데 그 차이를 과연 이재명 정부가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부는 자신감이 있어 하는 것 같고 네. 밖에서 보는 이제 전문가들이나 우려가 어떤 시선은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기축통화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제 멀리서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책을 입안하고 뭐 드라이브 거는 입장에서는 한번 해본다니까. 그렇죠. 약간 이렇게 네. 가는 것 같아가지고. 뭐라도 나올 수 있잖아. 네. 뭐라도 될 수 있잖아. 뭐 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메타버스 얘기하면 네. 메타버스 하려고 했던 기업들이 다 망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결국 디지털 화폐 쪽으로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네. 뭔가 사업하려고 막 이름 바꾸고 그런 기업들이 진짜 맞습니다. 많아요. 네. 예를 들면 맥스트 지금 비트맥스로 이름 바꿔서 맞네요. 비트코인 막 사면서 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라도 뭔가 이제 파생적으로 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코인 전문가나 이런 분들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봐도 뭔가 하기는 해야 된다라고 중론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부정적이나 네. 네. 어쨌든 정부가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라는 걸 모르진 않아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세금을 더 거둘 수는 없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풀겠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전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채택한 건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중앙은행이 채택한 건 또 CBDC죠. CBDC죠. 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STO 쪽으로도 가고 있는 것 같고 어제 또 보니까 이제 신세계 INC가 올라가더라고요. 왠지 알아요? 몰라요. 뭔데요? 진짜. 월마트랑 아마존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 가면 이 유통업체들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유통업체들 중에 IT 관련된 종목이 누구 있냐? 신세계 INC 이렇게 간 거죠. 유통업체는 제가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네. 그 이마트 같은 종합 말고요. 네. 식자재 마트 쪽으로 좀 많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오. 규제가 지금 식자재 마트 쪽에는 전혀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데 말고 이런 데는 규제를 주 1회인가? 뭐 주 2주에 한 번씩 휴일하잖아요. 예, 식자재 그쵸. 마트는 그런 규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전통시장하고 이마트 사이에 그 회색지대에서 굉장히 식자재 마트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가져가고 있어서 네. 월마트처럼 그러니까 미국의 월마트처럼 그렇게 이마트가 큰 가지러 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뭐 신세계와 이마트가 클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아니네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대기업이라면 돈이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고 하면 네. 누가 할까? 네. 거기까지 해서 생각은 멈추는 거지. 국장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막 성공을 할 것이다.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네네. 반성합니다. 네. 국장 감수성 살짝 하나 넣어주시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생각을 해보자면 한국은행이랑 정부의 입장도 다르고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의 99% 이상이 미국 달러 기반인데 여기에 원화가 얼마나 끼어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 국장 감수성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는 생각하시면서 네. 트레이딩 전략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